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27강 이번 시간은 병원 고객 접점 관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객 접점 관리의 세 가지 요소와 그 다음 개략적인 고객 접점 관리를 우리 같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세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차 관리의 고객 접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주차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고객의 행동은 첫 번째 주차 부스를 통과해서 주차할 곳을 찾고 주차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주차 부스를 통과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응대를 하면 되고요. 이때의 태도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 컨택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할 곳을 찾을 때는 이제 이때는 수신호가 필요하죠. 수신호로 공손한 언어로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을 트레이닝 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밝은 표정으로 아이 컨택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려면 오른쪽으로 이제 수신호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 예외 상황이 발생해요. 주차장이 복잡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컨택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앞차가 나간 후에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많자니까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차장이 혼잡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이 컨택하고 나서 공손한 언어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차 못 들어와요. 차 못 들어와요. 이렇게 주차장에서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진료실에 올라와서까지도 그 불편한 감정을 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 주차장들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운전이 고객이 파킹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 컨택하고, 아이 컨택은 어느 상황에서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차장이 저희가 좀 좁지요. 제가 주차를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드릴까요? 혹은 제가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접점 관리를 직접 여러분이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내 교육을 하게 돼요. 사내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고객의 흐름, 그 다음에 직원의 응대, 이때의 태도, 이렇게 여러분도 훈련하시고 다른 직원들도 교육하면 되겠죠. MOT 설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상황 볼게요. 자, 이제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예요. 자, 고객은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병원 김은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모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고객이 용건을 물었을 때 자, 어떤 것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객에게 응대를 하는데 이때는 신속하게 해당 진료과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료 예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예약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특히 뭐에 유의해야 되느냐? 숫자가 틀리기 쉬워요. 11월 11일, 10시, 11시, 이런 것들 틀리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예약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여러분이 고객을 친절하게 정성껏 응대한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동시에 전화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안내하고 나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너무 빨리 말하지 않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이 불편하거나 불쾌를 느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고객하고 통화 중이니까 통화 끝나는 대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드리도록은 강조해야 되겠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이 바로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전화를 금방 못 받았을 때 이런 경우들 있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바빠서 그렇죠. 전화 지금 처음 올렸는데요. 이게 아니라 통화가 많아서 기다리기 불편하셨죠?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진료 접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도착하면 안내하고 아이 컨택하고 그 다음에는 접수하면서 신규 환자인지 재진인지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문진표를 작성하는 고객이 있으면 잘 모르면 물으라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환자들은 우리처럼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문진표를 작성하는 동안에 간간히 여러분이 살펴봐 주셔야 돼요. 잘 모르는 고객 그냥 가지고 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자 오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큰 목소리로 저희 휠체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환자만 들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환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우선 이쪽으로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천천히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도착한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예약하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내가 늦게 왔어도 진료는 빨리 받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가 예약 시간을 지났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환자도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도 있죠. 자,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발급하셔야만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 어디에 제출하시는 용도로 해드리면 될까요?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진료 중이시니까 진료 마치시고 진단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정중하게 해야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미임장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단서를 환자가 받은 다음에는 진단서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시간을 같이 꼭 가지시고 여러분이 내드릴 때도 주치 도장, 병원 직인 이런 것들이 꼭 다 찍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도장이 빠지거나 병원 직인이 빠져서 다시 와서 화내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해달라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죠. 지난번 해드렸잖아요가 아니라 지난번하고 똑같이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서 유효기간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사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것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제 병원급에서의 외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초진이고 재진입니다. 자,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다 가지고 왔고 병원급이라고 하면 이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환자가.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원무팀에서 일단은 진료비 수납 창구에서 이제 기초 수납하고 그 다음에 진료 받고 나서 이제 진료 접수한 다음에 진료 받고 그 다음에 원무팀에 다시 와서 수납하고 그리고 나서 처방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진료하면서 검사가 필요하게 되면 이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입원 결정이 나서 입원 수속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대로 처방전을 받고 환자가 귀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병원급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원보다 조금 이제 원무과를 별도로 왔다 갔다 진료과하고 원무과를 별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파트가 조금 이제 뭐
두 층 올라간다든지 밑으로 두 층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만 여러분이 차분히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의 경우 그냥 대체로 코디네이터들이 의원에 많으니까 진료비 수납하는 거 볼게요. 자, 리셉션 데스크에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수납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금액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하고 처방전을 드리면서 수납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오늘 진료비는 해서 진료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병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영수증만 발행하고 처방전만 그냥 내주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죠. 자, 레이저를 받으러 오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피부과 같은데, 자, 레이저실 도착했어요. 자, 그런 베드에서 마취연고를 이제 의사선생님이 발라주시고, 그리고 조금 대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수납하면서 주의사항을 꼭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의사항에서 뭐 어떤 걸 하면 좋다든지 어떤 건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 가능한 한 환자가 읽을 수 있게끔 페이퍼로 된 것을 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정확하고요. 자, 고객 접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병원을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항목을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는 이 항목별로 개선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접점 서비스를 같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획된 걸 가지고 파트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고객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한번 서비스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일선 직원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노드스트롬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선 직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창조적인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서비스 조직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새로운 MOT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때는 새로운 MOT를 적용해서 고객을 응대한 다음에는 이제 뭐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이나 조금 여러분하고 뭐 상담을 하는 중간이라든지 할 때 고객이 어떻게 느꼈는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의 의견이 이제 또 포함이 돼서 새 MOT에다가 고객의 의견이 또 플러스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창조하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 시간 MOT 설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 상황에서의 MOT 설계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MOT 개선의 7가지 프랙티스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DISC 행동 유형에 따라서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